예. 질의응답은 일단 이렇게 다 듣고 와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박정훈 SBS 같이 해주세요. 동의. 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이번에 발제를 맡게 된 박성입니다. 여러 동지들이 이렇게 다 보이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동지들이 지금 와 계셔서 오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제 의견을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휴식 없이 하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이. 너무 이게 이론적으로 논쟁하는 속에서 제가 뭐 특별하게 내려놨어요. 할 얘기는 없고, 제가 1990년대에 80년대 말에 지하철 총파업을 하고 감옥 갔다 와서 전도협 선호협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 2대 이감용 위원장을 우리가 추대하고 정치위원장 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실무적으로 조직하는데 민주노총 저번을 조직했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노총이 뭐 하면서 뒤훈수나 두고 지원하고, 그리고 진보정당이 실제 신문 뭐 읽는데 한번 제대로 나지도 않았어요. 진보 정치운동이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서 아까 민주노총이 진보정치를 선대라고 우리 동기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보다 진보 진영들이 연석회의가 있잖아요. 권영길 담병은 뭐 등등 다 들어가는 정치회의다. 이 아무 역할을 못했잖아요. 역할을 못했는데 그럼 앞으로 진보정당은 다시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진보정당 이름이 어떻든 간에 진보적이든 변혁적이든 변혁을 지향하는 뭔가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 건가 만들 건가. 난 그걸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면은 그 연석회의가 민주노총을 끌고 올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전국의 전 조합원 대중이 투쟁하면서 정치주의를 조직하고 사실 이래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끌고 오면서 민주노총이 그러한 방침을 가지도록, 조직하고, 진보 정치 세력이 쭉 이제 조직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예, 이상입니다. 자, 다른 분들 발언하시니까 참여하세요. 토론 의장을 접했는데 하고 싶은. 뭐 질의나 뭐 저 의견 얘기하면. 예, 질의해도 좋고, 의견 얘기도. 그 발제 잘 들었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이제 총선 20일 총선을 마치면서 저는 이제 참관인으로 선거 상원으로 이제 결합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권 그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뭐 아기를 데리거나 뭐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가 그냥 하나의 그 뭐랄까 그냥 뭐 축제 뭐 어떤 다 자기 생각들이 있지만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선거에 이제 참여율 67% 이상이 이제 선거에 참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선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노동당이나 그 소위 좌파 세력들은 이 선거를 그 의회주의를 볼 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면은 뭐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선거라는 건 당선이 우선인 거잖아요. 그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집권을 생각하고 하는 건데 보면은 이번에 이정우 동지가 그 울산 동구에서 나오셨는데 뭐 되게 이제 이양국 동지도 이제 가서 선거운동을 하셨지만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막 그 밴드나, 테리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면 엄청난 이제 반향을 일으키게, 적어도 당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이제 심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노동당 당원이 아니다 보니, 이제 가서, 어쨌든 간에 물적 아니면 행동으로라도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제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행동을 못했고, 이제 아마 많은 동지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당선이 되고, 뭔가 이 어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대선 때부터, 뭔가 지금 엄청나게 꼬였잖아요. 민주노총도 그 총선 방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계속 진보당이나 그 정당이, 진보정당이라는 거에 의해 끌려가면서 결국 진보정당이 민주연합 정당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이 결국은 이게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미 그 강성이 그 전 보궐선거 때도 이제 민주당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당선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이제 전술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비난받아야 될 부분인가라고 할 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저희 지역에서는 시의원 보궐선거도 있었거든요. 부천 원미을에서는, 그 지역구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그 민주연합 정당으로 후보로 나고, 민주당을 조금 쓰고, 그 진보당도 조금만 쓰고, 민주진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당선됐어요. 한 2,000표 차이로. 그 시의원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 내에서 그 우리의 이제 그 의제라든가 아젠다를 이제 끌고 갈 텐데, 저는 현실 정치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발 담그고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짝퉁인가? 정말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정말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계속 어쨌든 간에 뭔가 이게 아닌데, 그 민주노총 총선반칙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계속 너네들 그러면 안 되는데 너네들 그러면서 계속 세월만 흘러갔어요. 시간만. 그 대선 때도 그랬고. 진보진영 제발 진보정당 같이 하자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노동자 정치 추진 모임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아니,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사회주의를 얘기하지만 그 사회주의가 대중들이 가져야 되는데 자기 걸로 못 갔잖아요. 자기 걸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내고 정말 제대로 이거를 만들어낼 건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있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 노동당과 이 좌파 진영이 보면은 되게 내부적으로도 이게 의견이 많은 건 좋은데 단일한 의견과 통일, 어떤 딱 뭔가 목표가 성립해서 나가야 되는데 매일 그 안에서 지지 복구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좀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운동과 정치를 하는 게 맞는가? 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마지막 결제 우리 박찬호 동지도 얘기했지만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혁명을 원하죠. 혁명을 원하는데 그 혁명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건가? 어떻게 실천할 건가?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 이런 것들이 좀 난 선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계속 평가하고 계속 이 도돌이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강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분. 얘기할 게 없죠? 여기 듣는 분들은 후진 얘기할 바로는 지금 정창수 동지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 의견을 플로게스트 얘기. 그 플로우가 아니야. 얘기하면 되지. 얘기할 사람 없어요. 얘기해. 나오다 얘기하면 짧게 네, 짧게 해야겠습니다. 짧게. 정창수 동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하나를 결정하려고 되지도 않고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내가 민주노총에 있는 건지, 진보당에 있는 건지, 또는 녹색정의당에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동운동을 해서 이렇게 간부옷 입고 유니폼 입고 있으면서, 저 정당의 얘기들을 하고 정당을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부터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옛날에 양날개론을 해서 그것이 둘로 나눠져서 이거 뭐 너 맞고 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이게 아예 없어지고 얘가 얘고 한 몸이 돼갖고 내가 지금 진보당원에서 여기 정책국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민주노총 정책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 자체로 혼동을 한다니까요.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다. 근데 이 커다란 문제의 가장 기본은 어디 있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정파가 운동이고 자신을 대변해줄 대중 자체는 생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치가 아니고 정파 정치가 되는 거예요. 대중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 거지 기준이. 그러니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하고 안 맞으면 틀린 거고 자기 기준이 없잖아요. 정창수 동지의 정치의 기준은 뭐가 되냐 되는 거예요. 즉 정창수가 정치라고 얘기하는 주씨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저 대중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끼리 좀 뭉쳐갖고 뭐 좀 해보자. 그건 정치가 아니지, 그건 파벌인 거야, 파벌. 옛날에 개똥 얼마 태울까 서로 싸우는 거랑 똑같은 것밖에 안 되네. 자, 토론회가 네네. 지금 집중해야 될 거예요. 한마디만 우리가 덧붙입시다. 덧붙인데. 오늘 잡은 이유는 딱 결과 나왔을 이거? 때 네, 들리시면 돼요. 결과 나왔을 때 좀 깔끔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다 감 가지고 느끼는 바를 얘기하면 좋은데 토론하자고 지금 저희가 토론에 잡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결과 하나만 쟁점들이 있는데 집히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개인한테 제가 토론 기회를 드린 거는 자신이 봤을 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를 간결하게 찝어서 모으자는 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우리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들로 산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느낀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 다 망할 것이다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 못한 거는 이제 조국이 나와서 이제 설치는 바람에 판이 이상을 이렇게 꼬이는 거는 예측을 못했고 그러니까 모두 승리인데 사실은 민주당 승리는 반칙이잖아. 30% 지지율밖에 안 되는 정당이 의석의 6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이 반사이익을 받았던 거는 반윤, 반이. 예? 이 정서가 사실은 70-80% 대부분의 이제 정서고 지지층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지 실제로 뭐 잘해가지고 상대적으로는 옹호할 뿐이지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묘한 선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파적으로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얽히는 거에 대한 태도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소위 진보 정치가 다 끝난 거죠. 완전히 다. 하나는 당 자체가 이제, 제도권에서 제도 밖으로 밀려난 거고, 그다음에 노동당은 존재감 없음을 아주 확인한 거고 진보당은 자기 정치적 술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2를 한 거죠. 뻥카는 뭐 5, 6, 7 달력가라고 했는데 그다 희망사항이었던 거고 그 이제 셋 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민노당 때 가졌던 그런 뭐 실제로 복잡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지금 선거 정책 쭉 봤을 때 이제 그 리버럴 진보라고 오해된 리버럴 외에 진짜 진보 또는 좌파 운동권이 이제 10% 정도의 이제 지분이 있는데 그 이제 지금 다 까먹었잖아요. 합쳐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제 잔통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인신공격이든 그러니까 개인적 공격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점검을 하자는 거죠. 점검을 해야 돼. 왜냐하면 사실 지금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대선 때까지도 계속 할 거고, 뭐 지선 때까지도 할 거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스타트를 갖다가 언제부터 하든 간에 실제로 지난 20년 그러니까 이제 금융동기가 정리한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시작해. 그걸 잘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장 A와 B가 어느 게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 A라는 입장에서 나오는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B라는 입장에서 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또 누적되고 있고 되면서 사실 이제 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사이클 끝난 거거든요. 시작해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했지만 큰 사이클이 하나 끝났고 뭐 새로운 시작인데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너무 낡았어.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MZ세대 보면 웃어요. 거의 경로당 수준이야. 경로당 정치지 대중정치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당에도 지금 속돼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민동환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싫어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민노당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안 같아 보이지. 근데 그 정치적 자산을 이제 2000년 창당부터 시작하면 딱 25년 만에 했어요. 25년 만에 완전히 다 이제 말아먹었던. 그러면 이제 새로 하자 좋은 얘기인데 새로 하려고 그럴 때 그 말아먹었더라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보시고 저렇게 봅시다 얘기는 다 공허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의미한 얘기,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국이 얘기하셨죠? 한마디만. 네, 하세요. 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혁명을 하든 변혁을 하든 조직이 있고 강경 정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이 없이 그냥 계속 뭐 하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조직, 당 조직. 당이 꼭 진보적인 혹은 변혁적인 당이라고 그래서 선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정투쟁까지도 자기 포괄해서 자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거기에 구체적인 기획과 또 실제 실행도 할 수 있는 이런 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 그래, 그게 소위 강령 정책이라면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하자 할 수 없으니까 민주노동당도 강령 딱 보면 무상교육, 무상위로, 공무원 주거, 독점적 배치, 몰수, 뭐 이런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 거야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정의당부터 쭉 해서 보수정당 강령하고 정책 비슷해요. 내용 보면은 미사여구는 많이 다섯 개 종, 몇 개 종이 써놓지만은 그 내용 보면 실제 안에 딱 들어보면은 없습니다. 그러한 정확하게 적어도 변혁적인 가도기적으로든 변혁적인 변혁을 지향을 하는 이런 강령이 민주노동당 수준에 거의 이전에 80년대 진보정당도 그런 수준의 강령이 있었어요. 잠깐 들으셨지만 그래 그런 강령도 가진 또 대중조정, 민요총처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또 당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뭔가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 수 있냐? 그럼 뭐 현장에 가서 토론부터 우리가 쭉 해보자. 각 조직. 사실 현실성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정치 조직이라는 것은
진보 연대의 권영길, 담병은 뭐 등등 포함되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민주노총이 어쨌든 참여하고, 참여하고 또 제대로 된 우리 연구소라면, 연구소도 혹은 또 다른, 변혁적인 지향을 가지고 또 실천 행동도 할 수 있는, 우리도 뭐 행동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쩐 이런 것들이 좀 종합되는, 그러면서 변혁적인 지향을 할 수 있는, 또 민주노총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뭔가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없잖아요. 2027년에 다시 대선이고, 28년이면 또 총선인데, 이거 대안 없으면 그때 가서 또 뭐 한 번 선거 지나고 토론 한 번 하자, 평가해보자, 뭐 이러고 또 끝날 거예요. 근데 좋아요. 나이 먹은 사람, 양로원에 가야 될 사람, 나 같은 사람들, 앞에 행동하는 이런 사람 중심으로 구성돼서 하는 건 그래요. 20, 30대 좋습니다. 근데 20, 30 정치의식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이 사람들 보면 그냥 편하게 지나고 싸우지 않는 이런 속에서 그냥 막 자라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차피 새롭게 가능한 생각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그룹하고 논의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뭔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 잠깐만. 얘기 중에서 아까 그 신재길 동지가 그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한 평가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의식적으로 그렇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판 맞고 반박을 할래? 아니면 먼저 먼저 요거는 이제 다른 내용이니까 하고 그것도 다른 아젠다로 하죠. 뭐. 아젠다까지 좀 네, 쟁점이 되는 거니까. 일단 정상 동지의 견해는 충분히 우리 분위기를 잘 대변해서 압축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게 결론부터 딱 말하면 추상적이고 간접적이지만, 일단 비관주의하고 냉소주의는 극복하자. 이게 이제 저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관주의와 냉소주의는 패배주의의 다른 이름이고, 패배주의는 뭐냐면 전망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전망의 부재. 그래서 그러면 전망의 부재가 왜 생기느냐? 그냥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전망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그게 규정되기 때문에 전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주가 팽배한 상태에서 무슨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전망이 안 나오죠. 하지만 지금은 그 사회적 변혁이나 이행기로 접어들었다. 정세상. 이때는 다시, 그러니까 그 전과 다른 형태의 운동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새로운 전망을 세우고, 거기 그 전망에 맞게 이제 그전에는 소극적인 운동의 형태를 취했다면 각자 도생으로 이제는 모아가는 그 운동 형태를 가져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운동을 지키는 게 목표였어요. 반동기에는. 그래서 각자 찢어져서 삶을 살아가면 돼. 어떻게든 자기 마음을 그 진보적인 사회주의적 그 이념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운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행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흩어져 있는 걸 모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모아놓은 방식을 어떻게 출발할 거냐가 문제예요.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각자 모으고 연대하고 투쟁하고 해야 되지만, 먼저 수행할 때는 그러면 이 전망에 대한 거대 담론을 던져야 돼요. 지금 현재 계급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의 세계 제국주의 특정은 뭐고, 거기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한국의 계급적 분석은 어떻게 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변혁 전망은 뭔가라는 거를 계속 토론을 시켜서 그걸 모아나가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민중 노동자 통일전선 형태의 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 나간다면 가능한 거고, 그 단초를 저는 이제 조국에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이 우리 마음에 안 들지만 큰 어젠다를 던진 거예요. 반유지만 제가 보는 거는 반유는 전술적으로 들어가지만 제 7공을 아까 던진 거는 권력구제의 자기 방향을 던진 거예요.
정치 세력에서 자기의 미래 방향을 던지면은 제가 조건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이번 총선에서 가장 결정적인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이준석의 당선이에요. 이준석의 당선은 뭐냐면, 한국의 선거 역사상 초유의 현상이 나타나. 뭐냐면 20% 이상 차이 났어요. 초기에. 20% 이상 차이 났다가 2주 정도에 30%를 따라잡은 거야. 이거는 별로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무현이 이렇게 했던 거 외에는 이런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를 봐야 돼. 단순히 이준석이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다면 그 전에 당선이 됐어야지. 3번 떨어지고 4번째 된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봐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새로운 인물이라는 형태를 자기가 가져간 거야. 그 아젠다를. 새로운 내가 차세대의 인물이다. 젊음을 대표하는 이게 목표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한국의 사회 구조상 20, 30대는 인구가 작아. 인구가 적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이라는 게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한국 사회에 이끌어냈던 거는 40, 50대 그리고 60대 초반까지이고 이들의 인구가 더 많아요.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아까 뭐 경로당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현실적인 하지만 마지막 불꽃을 틔울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40, 50, 60대가.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우리가 던졌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회 구성 이 시스템을 우리가 던져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사해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결사해지로 우리가 해서 진짜 초기에 가졌던 사회주의적 단초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10년 마지막 운동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20, 30대를 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20, 30대는 미래를 우리가 짊어지고 갔지만, 지금 20, 30대는 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짊어지를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제기를 해주고 이들이 결합해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동이 가야 된다. 따라서 이준석의 의미는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계는 분명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거는 진보 진영에는 이준석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한계도 있고. 따라서 진보 진영에도 그런 식의 이제 그 큰 틀에서 아젠다를 만들어서 키우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런 거대 담론을 계속 제기해서 새로운 전망을 세우고 그걸로 새로운 조직을 꾸리고 이렇게 되면 10년 안에 뭔가 실버를 한번 되는 예상이죠. 그래 간만에 만났으니까 좀 얘기 좀 해. 아니, 사회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산으로 간다 그러는데, 점점 이제 세계로 가다 우주까지 가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사회자님께서 불쾌하고 계시니까 주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가장 불편해. 그래서 제가 볼 땐 어쨌든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의 압도적 지배력이 더 세졌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 지역구 등 또는 비례, 이 연동형이 계속된다면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보정당이 진출한다면 연대연합이나 이런 건 상수다. 따라서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 거예요. 우리 의석 진출을 위해서 하기 위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상수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다른 방안을 제출하고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둘 사이에 타협은 없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이건 더욱더 명확해질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또 없으세요? 우리 저 양기소 동지 이영국 동지. 그래 왔으니까 한마디씩 하고 해야지. 여기다. 생각이 그 손을 왕창 풀어주지 왜 이렇게 이거? 자자 엉치게 만들고 있어. 자자. 이게 능겨. 할 사람 없어요? 우리 보는 것도 아닌데. 얼굴이 좀 피곤한가 봐. 피곤해. 한 거 피곤해? 그러니까. 응? 60시간 못 잤어.
그건 안 돼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저기 뭐죠? 저도 한 마디. 왜 여기 왔어? 사회자님이 사회자신 거 발제하신 동지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발제한 동지들 얘기 들으니까 더더욱더 앞이 캄캄하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뭔가 방향을 오늘 감을 좀 잡으려고 왔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마치 인구 소멸 지역이 있듯이, 소멸 정당들이, 진보 정당들이 아닌가. 오히려 합해가지고 더 잘 해보자고 하는데, 거꾸로 1.12%, 오동당의 예를 들었을 때, 1.12%에서 0.09로 떨어지는 정말 상황을 볼 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느낄 때는 한술밥에 배울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거, 또 아까 광장 정치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도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원배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속에서 그냥 표만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조직을 튼튼히 세워내고 그런 강령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그런 실천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부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2026년에도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가 계속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쫄아드는 모습 속에서 전망이 너무 불투명하다라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전망을 만듭시다. 준처가 없지, 준처가. 그래. 진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약을 팔아야 되겠네. 전망이 없다니까. 전망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전망이 없어. 토론 대기할 필요 없고요. 김장성재 마무리 발언 예. 하나씩 자, 우리가 다 이렇게 운동 짬밥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생각했는데, 규명은 됐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측면은 규명이 됐는데, 이건 내 개인적인 걸로 이제 규명이 된 거죠. 하나하나의 개인이. 남는 건 실천인데, 실천은 종을 통한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 돼요. 규명은, 길을 우리가 아는데 그 길에 도착하고 성공하는 건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역사적 실천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느긋하게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토론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도서 이런 거 그쪽으로 가고 우리가 이제 같이 해서 하니까 여기 또 신대결 동지 나중에 뒷풀에서 할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각자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들이 방향한 투쟁이라든가 우리 한계남 양교역 투쟁이 되면서 이제 집중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선이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데 실천 투쟁 같은 거. 그래서 노동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평화통일위원회가 다시 좀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영등포에서 역 앞에서 노동연수 여기 편집위원장, 정책위원장 다 계시네 실력자들이 일당백의 양기소도 707 특공대도 있고 하니까 영등포에서 현장 투쟁도 하고 이렇게 우리 이론 투쟁도 하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쟁이 상수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조건에서 실천적인 것도 같이 하게 되면 그러한 공허한 것들이 극복이 되거든요.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실천이 없을 때 공허한 건데 조그만 실천을 하면 그걸로 위안을 받아요. 아무리 조그만 실천이라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다시 말하면 규명은 다 됐다. 답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일 60이 되는데 문제는 실천인데 실천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 역사적 우공이상 있잖아요. 우공이상. 가만히 있으면 되네. 또 우공이산이래잖아. 삭제는 계속 빼야지.
손 바꾸시고 손가. 애를 이어서. 자, 토론이 계속 들로산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근데 뭐 상황이 그런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이제 지금 그 김남민 동지 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게 기초문서 비슷한데 거기에 뭐 약간의 이제 그 본인 스타일은 있어요. 편향성이긴 한데 이제 그 팩트 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간략하게 토론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은 실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오늘의 이 과정이 결국 올 수밖에 없는 이제 필연적 요소하고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우울한 게 이제 민주노총 패싱이죠. 패싱 당한 거예요. 바보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양훈 동지가 이제 좀 수습해서 연합정책 하라 그러는데 패싱 당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들끼리 풀어야 되는 문제 이렇게 비슷하게 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사실 이제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조금 여러 개 되신 동지들을 제가 연구 주제를 하나 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은 이런 오는 과정들을 갖다 이제 마치 이제 잘못된 노선과 정책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김영동 동지 얘기한 대로 다 거기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나름의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걸 비판하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좌파들이 자꾸 그 비판에만 또 갇히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놓치는 부분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진보 정치가 이제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보거든요. 돈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이 이제 이번에 이제, 회계 문제 나오는데, 운동권이 이제 돈 문제 별로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한국노총처럼 이렇게 돈을 대단히 해먹는다, 이런 거는 없긴 하지만, 실제로 클리어하고 투명하게 처리해본 적이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그건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그들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쉬울 때는 뭐 30억 빚이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흘리고, 그러면 30억 빚을 어디서 썼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르주아 정당들이 써봤다는 건 다 알아요. 왜냐면 그들은 이제 그게 장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의당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다고 생각을 해요. 안 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정 운영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원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돈을 내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당원들은 족밥이고 정부 보조금 타내는 거에만 목숨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 까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만약에 유사한 게 나오면은 똑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묻고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거 어프로치들이 우파들이 무조건 깨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공작으로 이제 이용당할 수 있는 면은 있는데, 우리가 먼저 깨끗이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언젠간 결정적으로 당하게 돼 있다고. 가능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지호가 빠졌어. 은근히 사기치려고 그러네. 갑자기 송구하더라고. 결정이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오프에서 더 얘기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말할 분들 지금 다 열어놨거든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해주시면 돼요. 여기 한 10분, 오프에는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요. 짧게 한 2, 3분 이내로 의견이나 뭐 있으시면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빨리 이제